한번 골프 규칙에 대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1번 골프 플레이 규칙. 규칙 1에서 24까지의 골프 규칙, 그리고 용어의 정의, 그리고 위원회가 채택하여 해당 경기 코스에 적용하는 모든 로컬 룰에 따라 플레이어는 규칙, 페널티를 스스로 적용하여야 하며, 페널티를 고의로 적용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플레이어들이 고의로 페널티를 무시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격이 됩니다. 볼의 위치를 결정하는 경우 플레이어의 합리적 판단을 수용합니다. 페널티는 플레이어 또는 플레이어의 캐디 행동으로 규칙 위반이 일어난 경우 페널티를 적용합니다. 요점은 골프 규칙 1에서 24까지와 용어의 정의와 위원회가 채택한 로컬 룰에 따라 스스로 페널티를 적용하고 정직하게 플레이한다는 것입니다. 2번 플레이어의 행동 기준. 플레이어가 지켜야 할 행동은 1번 성실한 행동, 규칙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플레이할 것. 2번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신속한 속도, 다른 플레이의 안전을 살피고 방해가 되지 않을 것. 3번 코스보, 디봇을 제자리에 정리하고 벙커 정리, 볼 자국 수리 등 코스에 불필요한 손실을 끼치지 않고 최대한 복구해 놓을 것. 정리하면 성실한 행동, 타임 배려, 코스보 세 가지입니다. 3번 골프 구역의 우선순위. 볼의 일부가 일반 구역과 특정 코스 구역 중 특정한 코스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볼은 페널티 구역, 벙커, 퍼팅 그린의 순으로 놓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구역과 특정 구역은 페널티 구역, 벙커, 퍼팅 그린 그렇게 걸쳐 있으면 더 안 좋은 그 상황을 우선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4번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홀아웃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해놓지 않고 구슬에서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반드시 라운드의 모든 홀에서 홀아웃 해야 합니다. 어느 홀이든 홀아웃 하지 않은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다른 홀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마지막 홀이라면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잘못을 시정해야 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실격이 됩니다. 다음 5번 44문제 정도 되는데 지금 1시간 안에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번 라운드 중 클럽이 부러졌을 경우 2023년 1월 1일 규칙 개정이 되었습니다. 라운드 중 클럽이 손상되었을 경우 수리 교체 가능합니다. 단 신속하게 교체나 수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 2번 페널티 구역에서 후방 드랍할 경우 기준점을 기준으로 한 클럽 이내 360도 기준으로 드랍 가능합니다. 기존은 홀에 더 가깝지 않게 180도 이내에 드랍을 해야 됐습니다. 페널티 구역 후방 드랍에서만 360도가 적용됩니다. 3번 드롭한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가도 벌타 없이 다시 드롭 가능합니다. 4번 선수가 스코어 카드 핸디캡 표시 않더라도 또한 스코어 카드 디지털화에 따라 서명하지 않더라도 노 페널티로 바뀌었습니다. 노 페널티. 그러니까 이제 클럽 부러졌을 경우는 1번에 대한 설명만 하면 되고, 지금 2, 3, 4번은 주요하게 2023년에 개정된 내용을 올려봤습니다. 6번 라운드 중 볼이 조각 났을 경우 조치 방법. 조각이라는 것은 두 쪽 난 겁니다. 뭐 세 쪽이나든. 페널티는 없으며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고 반드시 그 스트로크를 했던 곳에서 다른 볼을 플레이해야 한다. 볼 잘못 플레이한 위반은 모든 게 일반 페널티입니다. 7번 6번과 조금 구분해야 되는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라운드 중 볼이 금이 가거나 깨진 경우, 조각이 안 났을 경우입니다. 플레이는 확인을 위하여 지점을 마크하고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다. 다만 닦으면 안 되고요. 닦으면 1벌타입니다. 볼이 금이 가거나 깨진 경우는 다른 볼이나 원래 볼을 원래 지점에 리플레이스 해야 한다. 완전히 조각나 분리된 경우에 와 다르고 직전 스트로크 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깨진 볼이 정지한 지점에 리플레이스 하는 겁니다. 금이 가거나 깨지지 않은 경우
원래 볼을 리플레이스 하고 치면 됩니다. 위반은 일반 페널티입니다. 즉 볼이 완전 조각나면 노스트로크로 인정하고 직전 스트로크 한 것으로 가서 치는 거니까 다시 치는 겁니다. 페널티도 없고. 그렇지만 깨지거나 금 같다고 해서 다시 쳤던 지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볼이 정지한 지점에서 페널티는 없습니다. 볼이 정지한 지점에서 원래 볼이나 다른 볼을 칠 수 있고 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마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닦으면 안 되고. 8번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 코스에서 연습할 수 있는가? 매치 플레이와 스트로크 플레이 구분해서 설명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매치 플레이에서는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그 경기가 열리는 코스에서 연습이 가능합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라운드 전에 그 코스에서 연습할 수 없고 그날의 마지막 라운드를 끝낸 후 그 코스에서 연습할 수 있다. 보통 프로 대회가 3, 4라운드 경기를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로크 플레이는 그 대회에 참가해서 플레이 전에 아침 7시 아침 9시인데 새벽에 와서 연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라운드 1 또는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 연습 가능한가 물어봅니다. 자, 1번 홀을 플레이한 동안 코스 안팎에 있는 어떤 홀에서도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 2번 홀과 홀 사이 플레이에게 퍼팅, 치핑 연습이 허용되는 장소로 방금 끝난 홀의 퍼팅 그린과 모든 연습 그린, 다음 홀의 티잉 구역을 제외하고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 홀과 홀 사이에서는 방금 스코어가 확정된 그린에서 퍼팅이나 치핑 연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홀에 티잉 구역에서 스트로크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에는 홀과 홀 사이에서 허용된 경우 코스 밖의 모든 장소, 위원회가 허용한 코스상의 모든 장소를 제외하고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 즉 홀과 허용된 경우는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용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중단된 경우에도 코스상에서는 연습할 수 없습니다. 10번 경기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 3가지입니다. 1번 위원회가 플레이를 중단시킨 경우. 위원회가 플레이를 중단시킨 경우가 첫 번째인데 다시 2가지가 있습니다. 위험이 임박한 경우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플레이할 수 없는 코스 상태로 인한 경우 일반적인 중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중단과 일반적인 중단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치 플레이에서는 합의로 플레이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번 낙뢰 등의 위험 때문에 플레이 스스로 플레이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그리고 중단된 경우라도 플레이가 재개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여야 합니다. 중단됐다고 해서 다른 데 갔다가 못 오면 실격입니다. 11번 티잉 구역에서 허용된 행동과 허용되지 않은 행동. 잘 나옵니다. 또 티잉 구역의 상태 개선 허용. 그러니까 티잉 구역에서는 개선이 허용됩니다. 임프루먼트. 클럽이나 발로 지면 상태 변경. 그러니까 발로 밟아서 평평하게 한다든지, 지면에 붙어 있거나 자라고 있는 풀, 잡초 등을 구부리거나 부러뜨리는 행동 됩니다. 모래, 흙, 이슬, 서리, 물 제거 행동 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하지 않은 볼을 집어 올리거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티에 올려놨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장소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속한 플레이는 40초 안을 권장하기 때문에 40초 넘으면 일단 경고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40초 내에 티 옮겨도 되고 볼을 올렸다 내렸다 해도 되는데 그렇게 많이 하진 않죠. 한 번 정도는 볼을 만지거나 티를 옮겨 꽂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트로크한 인플레이 볼이 티잉 구역에 놓인 경우는 페널티는 없으며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거나 그 볼이나 다른 볼을 티에 올려놓거나 지면에 내놓고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즉 치다 보면 스윙 의도가 중요한데 스윙 의도를 갖고 쳤는데 헛스윙했습니다. 그거는 스트로크 탓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치면 이제 2타째가 되는 거고,
혹은 또 쳤는데 티만 날아가고 공은 공 떴다 그 자리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1타 친 겁니다. 그러면 지면에 있는 대로 치거나 다시 티에 올려놓고 칠 수 있습니다. 그것도 2타째입니다. 그 다음 또 유튜브에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 티샷을 했는데 공이 거의 그 플럽샷처럼 약간 오른쪽으로 핑 돌아서 떨어졌습니다. 만약 그게 티인 구역 안에 떨어지면 벌타 없이 거기서 치거나 다시 티에 올려놓고 치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티 밖으로 나갔다, 티인 구역 밖으로 공이 나가 있다, 그거는 이제 티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 있는 지점 그대로 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이제 공 치다 보면 상당한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내용인데, 티인 구역 안에 있으면 제 티샷 할 수도 있고 그대로 놓인 대로 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앞에 스윙을 들어가고 쳤는데 쳤다 그러면 1타가 됩니다. 그 다음 허용되지 않은 행동은 티마커를 움직이는 행위 안 됩니다. 앞에 보면 그 화이트 블루 티마커가 있죠. 2개. 그거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서 행동해도 안 돼. 스트로크에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티인 구역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란 말이 들어갑니다. 티인 구역 밖에 공을 놓고 스트로크한 행위, 즉 일반 페널티 2볼타인데 티인 구역 밖에서, 근데 누가 뭐 30cm, 50cm, 1m 앞에서 치겠습니까? 배꼽 나온 경우 있죠. 배꼽 나온 게 있으면 2볼타입니다. 배꼽 나오면 2볼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은 티인 구역 안에만 있으면, 뭐 경계선 안에만 있으면 다 티인 구역 안에 있는 거고, 발은 나가서 쳐도 됩니다. 티인 구역 밖에서 몸은 나가서 쳐도 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이제 벌타가 있고, 매치 플레이에서는 설명하라면 하면 되고 안 하라면 안 하면 됩니다. 매치 플레이에서는 티인 구역 밖에서 치더라도 상대편이 그 스트로크를 취소시킬 수도 있고 취소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벌타는 없습니다. 그 다음 12번 볼 교체가 허용되는 경우의 교체 방법. 볼 교체가 허용되는 경우는 볼 드롭하거나 플레이스 하는 경우, 리플레이스 할 때는 안됩니다. 규칙에 따라 구제를 받는 경우, 직전에 스트로크를 했던 곳에서 다시 플레이하는 경우는 원래 볼이나 다른 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어떤 지점에 볼을 리플레이스 하는 경우는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원래 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 13번 잘못된 볼의 처리 방법. 이것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매치 플레이에서는 잘못된 볼을 먼저 스트로크한 사람이 일반 페널티, 즉 홀 패러드합니다. 누가 먼저 잘못된 볼을 플레이하였는지 알 수 없을 때는 페널티는 없고 바뀐 볼로 홀을 끝내야 합니다. 매치 플레이에서는 두 편이 하니까 둘 중에 한 편이 쳤다, 먼저 친 사람이 홀패입니다. 그 다음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원래 볼을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거나 구제를 받고 플레이하여 반드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볼로 한 스트로크와 그 잘못을 바로잡기 전에 한 모든 타수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벌써 2벌타를 받습니다. 다른 홀을 시작하기 전 또는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볼을 친 경우는 위원회에 또 알려야 됩니다. 알리지 않아도 실격입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면서 가장 위험한 경우가 잘못된 볼을 치거나 잘못된 장소에서 공을 치는 경우입니다. 그 잘못은 전부 시정해야 되고 시정하지 않으면 실격이 됩니다. 14번 분실구를 찾기 위해 허용된 행동. 볼을 발견하고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 행동으로 모래를 움직이거나 물을 휘젓거나 풀, 덤불, 나뭇가지 등 자연물을 움직이거나 구부리거나 부딪히게 한 경우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되는 시간은 3분입니다. 3분이 볼 찾으러 가서 3분이 아니라 볼 찾기 위해 이동해서 찾는 시간까지가 3분입니다. 15번 모래 덮인 볼 확인을 위해 할 수 있는 행동. 볼을 발견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볼의 라이에 영향을 미치는 모래를 움직인 경우 반드시 놓여있던 원래 라이 상태로 해놓아야 하며, 단 볼이 모래에 완전히 덮여 있을 때는
그 볼의 일부가 보이도록 할 수 있다. 위반은 일반 페널티입니다. 16번 볼을 찾는 도중 의도치 않게 볼이 움직인 경우. 이것도 헷갈린 경우죠. 볼 찾다가 볼 건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플레이어의 볼을 발견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플레이어나 상대방 또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그 볼이 우연히 움직인 경우, 고의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연히 움직인 경우 페널티는 없고 그 볼은 반드시 원래 지점에 리플레이스 해야 합니다. 위반은 일반 페널티입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움직이면 일반 페널티. 몰래 뭐 공을 슬쩍 밀어가지고 클럽을 밀어서 좋은 라이로 쓱 한다든지 하면 일반 페널티입니다. 그 다음 17번 볼이 움직인 경우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우연히 움직인 경우 리플레이스 하는데 리플레이스 할 때 거기 루즈 임페드먼트가 있다고 해도 제거하면 안 됩니다. 루즈 임페드먼트 낙엽이 위에 있던 공이었으면 낙엽 위에 공을 놔야 됩니다. 17번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친 상태를 개선하는 행동. 개선이라는 것은 뭐 풀이나 나무나 돌이나 제거하는 거죠. 그런데 개선은 금지입니다. 티인 구역 빼고는, 티인 구역과 퍼팅 그린을 빼고는 개선은 다 금지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는 있는 그대로 플레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은 일반 페널티.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친 상태는 정지한 볼의 라이, 의도된 스탠스고요, 의도된 스윙구역, 플레이 선, 볼을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할 구제구역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친 상태도 단독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친 상태를 개선하는 행동은 금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 18번 볼을 움직이게 한 원인의 종류. 볼을 움직이게 한 원인은 첫 번째, 바람, 물과 같은 자연의 힘, 중력도 들어가겠죠. 스스로 내리막에서 굴러간 거. 이럴 때는 페널티는 없고 새로운 지점에서 플레이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힘에 의해서 굴러갔으면 굴러갔다가 정지한 지점에서 플레이한다는 거고. 2번 플레이어와 플레이어 캐디 각 볼을 또 움직이게 할 수 있죠. 플레이 1벌타 원래 지점에 리플레이스. 매치 플레이에서 상대방과 상대방의 캐디 하면 상대방 1벌타입니다. 원래 지점 리플레이스. 그 다음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다른 모든 플레이어를 포함한 외부의 영향, 갤러리라든지 날아가던 새라든지 두더지 뭐 이런데 공을 움직이게 하면 페널티는 없으며 원래 지점에 리플레이스 후 플레이합니다. 19번 자연의 힘에 의해 움직인 볼, 페널티 없으며 반드시 새로운 지점에서 플레이한다. 예외로 퍼팅그린에 있는 볼을 집 올렸다가 리플레이스 한 후 볼이 움직인 경우는 반드시 해당 볼을 리플레이스 한다. 위반은 일반 페널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힘에서 움직이면 퍼팅그린 이외에서는 정지한 지점에서 칩니다. 근데 퍼팅 그린에서도 집어 올렸어요. 이제 막하고 집어 올렸다가 리플레이스 했는데 공이 움직였어요. 그럼 다시 그 지점에 놓는 거고, 퍼팅 그린 밖에서 공을 온그린 시켰는데 온그린 된 공을 걸어가서 보니까 정지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굴러갔어요. 그러면 그 굴러간 지점이 퍼팅 그린이든 엣지든 굴러간 지점에서 쳐야 된다는 겁니다. 20번 캐디가 할 수 있는 행동과 할 수 없는 행동. 보통 둘 중에 하나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자주 나오는 기출 문제입니다. 자, 먼저 1번 캐디가 할 수 있는 행동. 먼저 클럽과 장비 운반 이동 취급, 그 다음 플레이어 볼 찾기, 볼 닫기, 정보나 어드바이스, 그 밖에 도움 제공, 벙커 정리, 코스 보호, 디봇 정리한 것도 있죠. 퍼팅 그린 개선 행동, 깃대 잡아주기, 제거하기, 퍼팅 그린에서 볼마크, 집어 올리고 리플레이스 하기, 루스 임페드먼트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제거 등. 단, 퍼팅 그린 이외 곳에서는 플레이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리플레이스 해야 할 때
또는 플레이어가 구제를 받기로 결정할 때만 그 볼을 집어올릴 수 있습니다. 즉 플레이어가 집어올린 공은 캐디가 리플레이스 할 수 없습니다. 퍼팅 그린에서. 2번 허용되지 않은 행동은 상대방의 컨시드 하거나 매치 플레이에서 상대방과 매치 스코어 합의하기, 승패, 비김 이걸 합의하기 안됩니다. 캐디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의로 플레이선 볼 후방 연장선에 서있기, 그 다음에 집어올리거나 움직이지 않은 볼 리플레이스 하기, 구제 구역에 있는 볼을 드랍하거나 플레이스 하기, 구제받을지 결정하기. 그럼 캐디가 허용되지 할 수 없는 행동은 누가 할 수 있냐? 플레이어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21번 퍼팅 그린에서 움직이는 볼이 퍼팅 그린에 정지한 다른 볼을 맞힌 경우,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정지한 다른 볼 맞추면 2볼트입니다. 일반 페널티. 움직이고 있는 볼이 퍼팅 그린에 정지한 볼 또는 볼 마커를 맞힌 경우 해당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며 일반 페널티를 받고 그 볼은 반드시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야 한다. 마크 요구를 했는데도 마크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다른 플레이어가 1볼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대방의 공을 맞추면, 마크나 공을 맞추면 세타를 치게 된 거죠. 퍼팅 그린에서 그러면 벌써 세타, 뭐 4퍼팅 나올 수도 있고 5퍼팅도 나올 수 있습니다. 22번 퍼팅 그린에서 움직이는 볼이 외부의 영향을 맞힌 경우, 요거 2023년 1월 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말이 길어서. 퍼팅 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이 우연히 플레이어나 외부의 영향을 맞힌 경우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야 한다. 예외로 플레이어나 깃대를 잡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 자신은 스트로크한 클럽과 다른 사람의 볼 마커, 다른 볼을 제외한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루스 임페디먼트로 규정된 동물을 제외한 동물을 맞힌 경우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고 원래 지점에 볼을 리플레이스하고 다시 플레이해야 한다. 즉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우연히 그 플레이어나 외부의 영향 맞추면 놓인 그대로 노 페널티고 놓인 그대로 플레이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직전 쳤던 스트로크 지점으로 다시 가서 리플레이스하고 치는 경우는 뭐냐면 플레이어나 깃대 잡고 있는 사람 제외한 모든 사람, 외부의 영향이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그리고 루스 임페디먼트를 규정된 동물 제외한 동물 맞은 경우는 원래 지점에 리플레이스하고 다시 플레이합니다. 그러니까 지렁이나 이제 작은 곤충, 벌레를 맞은 경우는 그냥 치는 겁니다. 그런데 루스 임페디먼트 동물 아닌 경우, 뭐 다람쥐, 새, 이렇게 그린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 있죠. 그 동물을 맞으면 다시 치는 거고, 루스 임페디먼트 규정된 곤충, 벌레 맞으면 그냥 진행하는 거고, 외부 영향 모든 사람, 그 다음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맞으면 놓인 그대로 치는 겁니다. 23번 벙커에 있는 볼에 관한 특정한 구제 규칙. 벙커에서 볼이 있을 때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인 경우, 위험한 동물이 있는 경우, unplayable 볼을 선언한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벙커 특정 구제 규칙이. 비정상적 코스 상태, 위험한 동물인 경우는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역에 드롭하여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고, unplayable 볼을 선언한 경우는 벙커 내 1볼타, 벙커 밖 2볼타입니다. 더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퍼팅 그린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 퍼팅 그린에 있는 모래, 흙 제거할 수 있고, 볼 자국, 신발 자국, 깃대로 인한 손상, 동물 발자국, 지면에 박힌 물체, 피치 마크로 인한 손상은 원래 상태와 비상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합리적 행동으로 손상을 수리할 수 있다. 루스 임페드먼트 제거한다든지 뭐 볼자국, 깃대자국, 그다음 피치마크 수리할 수 있습니다. 25번 잘못된 그린. 잘 나온 기출입니다. 플레이어가 플레이 중인 홀의 퍼팅 그린을 제외한 코스상의 모든 그린은 잘못된 그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플레이어가 플레이 중인 홀이 아닌 다른 홀의 퍼팅 그린이나 임시 그린이 사용되고 있는 홀의 원래 퍼팅 그린, 연습 그린 등 지금 플레이 중으로 홀아웃 해야 되는 퍼팅 그린을 제외하고 옆에 있는 그린은 모두 잘못된 그린입니다.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역에 한 클럽 내 드랍하고 홀과 더 가깝지 않은 구역에 드랍하여 플레이 볼타 없는 페널티 없는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26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그린에서의 구제 방법. 볼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잘못된 그린에 닿거나 경계 안에 있는 경우, 닿기만 해도 잘못된 그린에 있는 겁니다. 스탠스 구역, 스윙 구역에 물리적 방해가 되는 경우 골프화를 신고 그린 위에 서서 칠 수는 없는 거죠. 그린 다 손상되니까. 그런 경우는 볼이 정지한 코스의 구역과 동일한 구역에 있는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을 기준으로 한 클럽 이내 홀에 더 가깝지 않은 더 이상 방해를 받지 않는 지점에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페널티 없이 드롭하여 하며 이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린 보호죠. 그린 보호하기 위하여. 27번 퍼팅 그린은 깃대 볼이 기댄 채 정지하였을 때 볼의 일부 또는 전체가 홀 안에 있는 경우 그 볼은 홀인으로 간주됩니다. 볼의 어떤 것부터 퍼팅 그린 표면 아래의 홀 안에 있지 않은 경우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강하게 볼 쪽으로 불어서 공하고 그 깃대가 닿아 있는 경우 홀 안에 밑으로 들어가 있는지 판단했을 때 안 들어가 있으면 그 볼은 놓인 그대로 플레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숏 퍼팅에서는 깃대를 제거하죠. 깃대를 제거하자 그 볼이 움직인 경우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 볼은 반드시 홀 가장자리에 리플레이스 해야 한다. 이걸 위반은 1벌타입니다. 깃대 정지한 채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갔다고 집어 올리면 1번타입니다. 2벌타입니다. 2벌타. 그 다음 경우가 또 볼이 홀컵 끝에 걸렸을 때의 행동. 뭐 깃대를 뺐든 꼽아놨든 깃대에 닿지 않고 볼이 홀 끝에 드랄랑 말랑 하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홀에 다가가는데 필요한 합리적 시간에 더해 그 볼이 홀 안으로 떨어지는지 지켜보게 기다리는 시간으로 10초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볼 지켜보는 게 10초가 아니라 멀리 있어도 멀리에서 다가가는 시간, 들어가는지 지켜보는 시간 합쳐서 10초입니다. 10초 안에 볼이 떨어지면 직전 스트로크로 홀아웃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홀인 인정이 됩니다. 오늘 2023 7월 10일인데 그 미국 LPGA에서 신지엔가? 그 신지엔가 선수가 아까 그 파펫에서 홀 끝에 걸렸다가 한 3초 있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우승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10초가 지나서 떨어지면 홀아웃 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한 벌타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 못 넣을 사람 없으니까 10초 후에 들어가면 한타 더 쳤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10초가 지나기 전에 홀에 걸쳐 있는 볼을 집어 올리거나 움직인 경우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일반 페널을 받으며 볼은 반드시 또 홀 가장자리에 리플레이스 해야 합니다. 29번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는 사람. 퍼팅 그린 이외 구역에서는 플레이어와 플레이가 위임한 사람만 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 퍼팅 그린 이외에서는. 퍼팅에서는 그냥 위임하지 않더라도 플레이 캐디나 편의 캐디가 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퍼팅 그린 이외에서는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도록 반드시 위임을 해야 되고 그 행동을 하도록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캐디라고 해서 퍼팅 그린 이외에서 볼을 집어 올릴 수 없습니다.
퍼팅 그린 이외에서 이제 위임하지 않은 사람이 집어 올리면, 뭐 캐디가 아니라도 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위임하면. 그렇지만 그 위반은 1볼트입니다. 참고로 퍼팅 그린 위에서도 플레이어가 집어 올린 볼은 캐디가 리플레이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집은 볼은 플레이어가 리플레이스 해야 됩니다. 캐디가 집어 올린 볼은 플레이어가 리플레이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 캐디, 플레이어, 플레이어디. 캐디, 플레이어는 가능, 플레이어, 캐디는 불가능. 이렇게 외워줘야 됩니다. 30번 리플레이스나 드롭을 할 수 있는 사람, 플레이어와 볼을 집어 올렸거나 움직이게 한 사람 뿐이다. 위반은 1벌타이다. 31번 리플레이스 하기. 용어 정의의 리플레이스 방법의 답변이 좀 다릅니다. 용어의 정의는 볼을 인플레이 하려고 볼을 내려놓아 플레이스 하는 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리플레이스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면 좀 길어집니다. 반드시 원래 볼을 사용해서 원래 지점에 리플레이스 해야 한다.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 코스의 경계물, 자라거나 붙어있는 물체 위, 아래 또는 그것에 기댄 채 정지해 있던 경우 다른 지점에 리플레이스 해야 한다. 다른 볼을 리플레이스 해야 하는 경우, 수조 동안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볼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원래 볼이 갈라지거나 금이 간 경우, 플레이어 원래 볼을 다른 플레이어가 잘못 플레이한 경우 다른 볼을 리플레이스 합니다. 수분 동안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볼을 찾을 수 없는 경우. 32번 리플레이스 한 볼이 움직인 경우, 원래 지점에 멈추지 않은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두 번째 시도를 해야 되고 페널티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도 멈추지 않은 경우 볼이 멈출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볼을 플레이스하여 리플레이스 해야 한다. 경사진대 공도면 리플레이스 해야 되는 경우 움직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해보고 안되면 가장 가까운 지점에 리플레이스 합니다. 드랍 할 때하고 좀 비슷합니다. 드랍도 두 번째 시도에도 드랍 구역 한 클럽이나 두 클럽 이내에 멈추지 않으면 볼이 최초에 닿은 지점에 볼을 놓고 플레이할 수 있는 거 비슷합니다. 33번 드롭하는 방법. 드롭이란 정의는 원래 볼이나 다른 볼을 사용할 수 있고 반드시 자신만 드롭할 수 있다. 볼은 무릎 높이에서 드롭해야 하는데 볼을 던지거나 굴리거나 스핀을 주거나 정지할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작을 하지 않고 몸이나 장비에 맞지 않도록 볼이 똑바로 떨어지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구역 안에서 드롭해야 된다. 위반은 1벌타입니다. 한쪽 무릎 꿇고 무릎 높이에서 놓는 건 되는데 두 쪽 무릎으로 쪼그려 앉아서 또 놓는 거는 1벌타입니다. 그 다음 참고상으로 드롭한 볼이 구제구역에 정지하지 않을 경우 두 번의 시도를 하고 두 번의 시도에도 멈추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시도 시 볼이 닿은 지점에 플레이스 합니다. 그 다음 34번 직전 스트로크 한 곳에서 다음 스트로크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티인 일반 구역, 퍼팅 그린을 나누어 설명하시오.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 구역을 설명해야 되니까. 티인 구역 안에서는 어디서든 원래 볼이나 다른 볼을 플레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이나 페널티 구역 벙커에서는 직전 스트로크 한 지점을 기준으로 한 클럽 이내 길이의 기준점과 동일한 코스 구역의 기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구역에 원래 볼이나 다른 볼을 드롭하여 플레이해야 합니다. 퍼팅 그린에서는 직전에 스트로크 한 지점에 원래 볼이나 다른 볼을 플레이스해야 합니다. 5번 잘못된 장소에서 홀아탄 경우, 잘못된 장소에 플레이한 볼로 홀을 끝낼 것인지 올바른 장소에서 플레이하여 그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인지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플레이어가 결정해야 된답니다. 중대한 위반이 아니었던 경우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볼로 그 홀을 끝내야 하고, 중대한 위반이었던 경우 올바른 장소에서 볼을 플레이하여 그 홀을 끝냄으로써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위반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볼과 올바른 장소에 플레이한 두 번째 볼을 모두 플레이함으로써 그 홀을 끝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한 위반이라는 것은 이제 볼의 그 스트로크 난이도, 홀까지 거리 뭐 등이 있으면 뒤에 나옵니다. 그것을 위반하면 중대한 위반이라서 잘못된 볼로 홀아웃 하면 안되고 잘못을 바로 잡은 볼로 장소에서 홀아웃 해야 됩니다. 잘못된 볼 장소에서 홀아웃 하면 벌써 2볼탈 받고 다시 원래 지점으로 가서 중대한 위반일 경우 스트로크를 해야 되니까 3타째가 되는 거죠. 그 타 자체만. 36번 루스 임페디먼트 제거 방법. 루스 임페디먼트는 느슨한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페널티 없이 코스 안팎 어디에서나 제거할 수 있으나 제거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볼을 리플레이스한 곳에 있는 루스 임페디먼트, 퍼팅 그린 이외 볼이 정지한 상태에서 그 루스 임페디먼트를 움직이면 볼을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움직이고 있는 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루스 임페디먼트를 제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루스 임페디먼트는 손이나 클럽을 이용해서 코스 안팎 어디에서 제거 가능합니다. 그게 요점이고, 안 되는 경우도 요구하면 볼을 리플레이스할 곳에 있는 루스 임페디먼트, 그 다음에 볼이 움직이고 있는데 루스 임페디먼트를 나중에 제거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37번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로부터의 구제 방법. 용어 정의에도 나오지만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는 동물이 판 구멍, 수리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일시적으로 고인물로 인한 방해로부터 이럴 때는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로부터 구제는 페널티 구역 이외에 코스 어디에서든 구제가 허용되는데, 일반 구역이나 퍼팅그린에서는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구역에 원래 볼이나 다른 볼을 드롭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벙커에서는 벙커 내 페널티 없이 가장 가까운 완전 구제 지점에 드롭, 벙커 밖으로 나와서 치고 싶다 그러면 1벌타를 받고 직후방 구제구역에 원래 볼이나 다른 볼을 드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벙커에서 구제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비정상적인 코스를 쓸 때는 내 탓이 아니기 때문에 벙커 내에서 칠 때는 무벌타, 벙커 밖으로 나오면 1벌타. 그렇지만 일반적인 벙커 상태에서는 언플레이어블 볼을 손안했을 때는 벙커 내 1벌타, 벙커 밖 직후방 2벌타입니다. 38번 위험한 동물이 있는 상태로부터의 구제 방법. 플레이볼이 코스 어디에 있든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역에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을 때는 페널티 구역 내 페널티 없는 구제, 페널티 구역 밖 페널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39번 박힌 볼에 대한 구제 방법. 플레이어 볼이 직전 스트로크로 인하여 생긴 그 자체의 피치 마크 안에 들어가 볼의 일부가 지표면 아래에 파고든 경우를 박힌 볼이라 합니다. 일반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볼이 박힌 바로 뒤 지점을 기준으로 한 클럽 이내 구제 구역이 일반 구역에 있어야 하며, 기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구역에 원래 볼이나 다른 볼을 드롭하여 플레이함으로써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힌 볼이 발로 밟아서 박혔다든지 다른 사람의 피치 마크 안에 볼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박힌 볼이 아니고, 내가 친 공 자체가 바운드 없이 공이 팍 박혀야 돼요. 다음 40번 페널티 구역에서의 볼의 구제 방법. 페널티 구역에 있는 볼을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거나 1벌타를 받고 페널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페널티 구제 방법으로는 1번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는 직전 스트로크로 한 곳으로 다시 갑니다. 1벌타 받고. 그래서 다시 치는 거고. 2번 한 클럽 이내 후방선 구제가 있습니다. 페널티 구역에서. 3번 두 클럽 이내 측면 구제가 있습니다. 단 페널티 구역에 있는 플레이 금지 구역으로 인한 방해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제를 받아야 한다. 플레이 금지 구역이라는 것은 동식물 서식지, 문화 보존 지역, 그런 경우는 플레이 선택할 수 없고 반드시 1벌타 받고 페널티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후방선 클럽은 후방선 구제일 때는 한 클럽입니다. 한 클럽이 후방선 구제일 때 원래는 홀과 더 가깝지 않아야 되는데 2023년 1월 1일에 개정된 것은 홀과 가까워도 됩니다. 후방선 구제. 그리고 측면 구제는 두 클럽입니다. 두 클럽. 보통 이제 레터럴 해저드라고 해서 병행 해저드는 두 클럽입니다. 그 다음 41번 분실되었거나 오비로 나간 볼의 처리 방법. 볼이 분실된 경우 볼을 찾기 시작한 후 3분 내에 발견되지 않은 경우 그 볼은 분실된 볼이다. 정지한 볼 전체가 코스 경계 밖에 있는 경우 그 볼은 아웃로 바운드에 있는 볼이다. 경계 밖에 있으면 오비란 뜻이고, 오비는 아닌데 구역 내에서 일반 구역 코스 내에서 분실되면 로스 볼이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1벌타 받고 직전 스트로크 한 곳에서 원래 볼이나 다른 볼을 플레이하여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코스 내에서 로스 볼 됐으면 어디 공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추정 지점에 놓는 게 아니라 그럼 직전 친 지점으로 다시 가서 쳐야 됩니다. 오비처럼. 그 다음 프로비저널 볼에 대하여 아주 단골 문제입니다. 프로비저널 볼은 잠정구, 임시적인 볼이란 뜻입니다. 볼이 페널티 구역 밖에서 분실되었거나 아웃 바운드로 갔을 수도 있는 경우 플레이는 시간 절약하기 위하여 스트로크와 거리 페널티를 받고 잠정적으로 다른 볼을 플레이할 수 있다. 이것이 프로비저널 볼의 정의입니다. 플레이는 반드시 그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비저널 볼을 치겠다라든지 잠정구를 치겠다, 최소한 잠정구란 말을 써야 됩니다. 그런 선언하지 않은 경우 그 볼은 스트로크와 거리 페널티 를 받은 인플레이 볼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잠정구로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재밌는 경우로 2021년 8월 13일에서 15일에 열린 그 KLPGA 데이유 위니아, 지금 데이유 위니아가 이번 올해는 7월 저번 주 주말까지 열렸던 것 같습니다. MBN 여자 오픈에서 박민지, 아주 볼 잘 치시는 이 박민지 프로님께서 두 번째 샷이 숲으로 들어가서 가자 아무 말 없이 다른 볼을 드롭하여 치고 원래 볼을 또 되찾은 후 그 볼을 다시 쳤고 그 인플레이 볼을 집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와 거리 1볼타, 잘못된 장소 2볼타, 볼을 집어 올림 1볼타, 총 4볼타를 받습니다. 4볼타. 거의 아마 그 맥시멈 스코어가 있는 경우는 양파가 되겠지만 맥시멈 스코어가 없으면 무제한으로 들어갑니다. 43번 unplayable 볼을 선언 시 구제 방법. unplayable 볼은 볼 칠 수 없을 때 선언하는 겁니다. 일반 구역이나 퍼팅 그린에서 unplayable 볼을 선언한 경우 1벌타 받고 직전 스트로크 한 곳 다시 돌아가서 할 수 있고, 두 번째 한 클럽 후방선 구제 받을 수 있고, 세 번째 두 클럽 측면 구제 받을 수 있고, 벙커에서 언플레이어블 볼을 선언한 경우는 1볼타를 받고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 벙커 안 후방선 구제, 벙커 안 측면 구제, 그 다음 2볼타를 받고 직후방 기준선에 따라 벙커 밖에서 후방선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를 한번 올려볼게요. 2020년 7월 10일 KLPG 투어에서 부산 오픈에서 김효주 선수가 벙커에서 언플레이어볼을 선언한 후 드롭한 볼이 기준점으로부터 한 클럽 길을 벗어났습니다. 벙커 구제 방법 위반 2볼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44번 볼을 닦을 수 없는 경우 4가지. 닦은 경우는 1볼타입니다. 원래 출제된 경우 문제입니다. 1번 볼이 갈라지거나 금이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어올린 경우. 2번 자신의 볼인지 확인하기 위해 집어올린 경우. 3번 플레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볼을 집어올린 경우. 4번 구제가 허용되는 상태 볼인지 확인하기 위해 집어올린 경우. 4가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골프 생활 스포츠 지도사 골프 규칙에 대해서 모든 기출 문제를 올렸습니다.